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 등 150여 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최대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모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그렇게 되는데 여야 간의 공방이 더 가열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여야 입장을 각각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경미 대변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결과입니다. 3대 특검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죠. 김건희 특검의 경우 매관매직이나 통일교 정교 유착을 밝혀냈고, 그리고 최혜병 특검은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혀냈고, 또 내란 특검은 셀프 쿠데타가 2023년 10월부터 모의되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그런 혁혁한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내란 세력들의 조직적인 방해와 또 제한된 기간으로 인해서 어떤 진실 규명이 완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부분들, 이제 17가지 의혹에 대해서 2차 종합특검이 다루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노상원 수첩에 담긴 진실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란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데요. 그것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드론으로 부품 공작을 해서 외환죄나 이적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라든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등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좀 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손수조 대변인. 예, 저희는 이제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이런 이제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인 통과가 굉장히 6.3 지방선거를 앞둔 어떤 내란 몰이식의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이제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차 특검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구속영장을 이제 했을 때 인용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평균 이제 구속영장 인용률이 50%에서 60% 가까이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비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끌어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다 기각을 다 받은 그런 굉장히 부실한 특검이었다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들도 몇몇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공무원을 이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이제 막 출산하고 산후조리 중인 또 여직원의 그 산후조리원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의 논란도 많았습니다. 물론 민중기 특검의 본인의 어떤 주식 이제 그런 부분의 주가 조작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요. 등등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이 2차 이제 1차 특검이 이것이 끝나기도 무섭게 다시 이렇게 2차 종합특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보복성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현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특검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이제 상황이 지금 민주당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6, 7개월 지난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수사를 굳이 또 이렇게 메머드급으로 국민 혈세를 들여서 또 이렇게 특검을 집권 여당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1차 특검에 대한 성적표를 구속영장 인용률로만 따지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편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밝혀지지 않은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2차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그냥 덮는다고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덮는 게 말씀을 아니다. 주셨던 여러 가지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외환 부분도 그렇고 그 드론을 띄운 것이 북한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외환을 그렇게 이제 침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각의 논리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1차 특검에서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했다기보다는 충분히 수사를 했죠. 3번이나 법을 바꾸면서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수사를 했는데도 그것은 밝혀지지 못한 것은 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마치 이제 추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저는 그것을 있는 사건을 마치 뭉갰다라고 보지 않고 충분히 할 만큼 했으나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 당시 그 3대 특검이 뭐 미진했던 그런 사실이 아니라 아예 뭐 사실조차 없었던 부분을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의혹을 만들어서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주셨고요. 구속영장 네. 인용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특검이 1차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고, 근데 법원이 이것은 그렇게 할 만한 거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던 겁니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9번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세워놓은 기준에서 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짜집기 특검 수사를 했다고 보여져요. 짜집기에서 맞추려고 했지만 그것이 다 기각이 될 만큼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속영장 인용률을 네. 어떤 종합 어떤 그 점수표로 보는 것이죠. 그 영장 인용률과 기각됐던 그 사실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됐는데요. 짧게 이야기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많잖아요. 네.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 매직이라든지 뭐 김기현 부인이 뭐 로저비비의 그 백을 건넸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밝혀진 것이고, 또 VIP 경로설은 계속 설로만 있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한 성과도 1차 특검이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앞서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로 공동대응에 나섰었죠. 또 그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와 공천 헌금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이틀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이게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반성도 없이 단식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이 범야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조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죠. 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는지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특검이라는 것이 현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을 때 야당의 입장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특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라는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은 수적인 우위를 위시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현안,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공천 헌금이라는 거대한 정치권의 이런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정교 유착이라는 통일교에 대한 전재수 전 장관을 둘러싼 이런 이제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그리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을 또 견제하고 비판해야 되는 그 책무로서 네. 이러한 정치권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지금 경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경찰이 봐주기 수사 이런 부분들의 논란이 많기 때문에 특검으로서 이 부분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24시간 필리버스터도 있었지만 단식이라는 우리 최후의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까지 네. 이렇게 대국민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지금 외국에 지금 일정을 하는 중인데도 조기 귀국을 한다는 겁니다. 이 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을 둘러싼 공천 헌금 무려 드러난 것만 지금 1억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민주당에서는 휴먼 에러라고 진단을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스템 에러라고 봅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천 헌금 그리고 통일교 유착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네. 특검으로서 반드시 진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단식까지 이렇게 맞불을 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당 측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란 원팀이 됐다. 내란 야합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내란 원팀이라는 것을 잘 보여줬는데요. 사실 그 장동혁 대표의 단식 하는 그 의도는 참 불순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면서 거의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까지 이르렀고 그런 내부 균열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니까는 어떤 시선 돌리기를 위해서 단식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단식에 돌입한 그런 의도가 매우 불순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하자 그러는데 국민의힘은 왜 통일교 특검 안 하냐 그러면서 단식을 하니까 우리가 단식 투쟁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오늘 단식 투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현재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그런 어떤 야합 글쎄요, 그게 또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랑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의 그 시각은 곱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박경미 대변인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꼬집으셨는데 지금 분당과 다름없는 실질적인 이런 상황에서 눈 돌리기용으로서 이거 카드를 내민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 시기가 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그 내부의 사정은 내부의 사정이고 지금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건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당이 저지른 공천 헌금 그다음에 통일교 이런 유착의 문제가 왜 내란으로 이어지는지 내란 원팀이라고 말씀하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이 통일교 특검과 이 공천 헌금 특검을 안 받으면은 민주당 전체가 원팀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공천 헌금을 받은 팀이 되는 것이고 통일교 팀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검은 저는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굳이 특검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는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 혈세가 대단히 많이 들고 또 큰 메머드급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집권 여당에서 수사가 미진할 부분에 최후로 쓰는 것이 특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국민의힘을 향한 그런 수사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특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수사는 받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통일교라든지 그다음에 공천헌금은 민주당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그 죄를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강선 의원을 둘러싼 그 공천 헌금 강선 의원이 한때 민주당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참 송구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이제 탈당했고 제명당했지만, 근데 지금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정광석화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출금하고 이제 출두해서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특검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는 경찰 수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을 했는데요. 대신에 그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기조 대전환을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영수회담 제안이 과연 성사가 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에 여야 지도부를 초대했습니다. 판을 벌렸는데 그걸 걷어찼어요. 그리고 나서는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그런 자가당착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인 몸집을 키우고 싶겠죠.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샷을 잡힘으로써 비슷한 위상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겠지만은 아니 이미 벌어진 장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식을 핑계로 해서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영수회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때도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도 계속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고 당연히 영수회담이나 이런 이제 다자회담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이 거의 일당 독재의 어떤 수적인 우위로 굉장히 모든 법안을 오늘도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단독으로 통과가 됐듯이 여러 가지 모든 사안들에서 사실 야당 패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가하게 그렇게 사진 찍고 오찬 쇼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에 원하는 것은 그런 사진 찍기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국정 기조의 전환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말 가장 힘들게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부동산 문제라든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퍼주기,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앞서도 우리가 다뤘던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공천헌금 특검은 정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우리 정치권 전체가 뼈아프게 도려내야 될 이제 환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주시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미 요청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러한 국정 기조의 변화와 수용을 재차 거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보좌진 폭언, 부정 청약, 자녀 장학금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증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거 청문회 연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손수조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청문회 일정과 이 검증 방식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이해운 이제 장관 지명자 후보자의 자료 요출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자료가 지금 약 요청한 것은 2,100건 정도가 넘는데 그에 대해서 한 750건 정도밖에 오지 않았고요. 그마저도 절반은 개인정보 동의 미동의 상태로서 거의 백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뭐 부정 청약이라든지 자녀의 이제 뭐 병역 특혜 문제, 그리고 남편의 어떤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마치 그 청문회 하는 단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것은 제대로 된 청문회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자료가 다 도착할 때까지는 이 청문회가 지금 무기한 연장돼야 된다. 이대로는 청문회를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박경미 대변인. 네,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연기해야 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 일면 뭐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요즘 당의 내홍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빨리 하고 싶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요. 네. 사실 12월 28일에 후보자가 지명됐잖아요. 그리고 아마 후보자도 참 힘들긴 할 텐데 뭐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참 월요일에 그냥 아마도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요. 야당도 지금 이걸 더 끌면서 아마 지난한 과정을 계속 갖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참 청문회가 이제 이루어지고 청문 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될지 뭐 적격 의견, 부적격 의견으로 그다음에 이제 보통 채택이 불발되면은 이제 재송부를 요구하고 또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국민 여론이겠죠. 네, 국민 여론이 뒷받침이 된다면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없이도 갈 수 있는 거지만 결국 국민 여론을 이길 결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해운 후보자가 과연 이 의혹들을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일단 보수 진영에서 이 후보자를 이렇게 물색을 했으니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가도록 하는 게 뭐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해서 청문회까지는 보장을 하는 것인데 뭐 어찌 보면 그 국민적인 의혹을 싣고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면은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정말 19일에 후보자의 역량과 그날 펼쳐질 상황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럼 마지막 쟁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원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공수처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폰 현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이 오늘 선고를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각각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손수조 대변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법원의 이제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반대 의견을 내거나 그럴 이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검찰이 10년 구형을 했는데 지금 5년 선고가 나온 부분입니다. 절반의 형량이 이제 선고가 됐는데요. 어쨌든 1심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요. 오늘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사실상 이제 공수처의 체포 과정에 어떤 적법 절차의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또 메인 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숙의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조금 중요하게 봤고요. 또 이제 국무위원회의 어떤 그런 이제 심의 부분이나 이런 이제 그것을 침해다. 이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국무회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위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또 그 또한 논리가 또 무너진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이 부분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이제 내란 수계 재판에 다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좀 중요하게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2심 그리고 이제 결심까지 다 있을 텐데 네네. 사실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여전히 정치적인 판결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이 나가고 이제 하나의 선례를 남겼을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후에 대통령들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다들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권한으로서 뭔가 이제 행사를 했을 때 그 권한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그것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검찰이 10년 구형을 했는데 5년은 참 약하고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한 7년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거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아쉬운 결과고요. 특히 이게 초범임을 감안해서 감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이런 체포방해죄 등등 이런 죄를 뭐 2번, 3번 반복해서 하나요? 그리고 또 잘 따지고 보면 내란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체포방해죄는 그거에 대한 후속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재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서 봐줬다. 이런 논리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그 대통령 경호처라는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무력화하는 그런 물리력을 행사했잖아요. 그거나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박탈한 것이나 또 사후에 허위문서를 만들고 그걸 또 폐기한 것이나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렇게 죄질도 최악이고 태도도 최악이잖아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두환의 경우도 그래도 개전의 정을 일부 보였거든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뻔뻔스러움을 보이는 이런 그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5년은 너무 약했다. 네, 그래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오늘 여야 스피커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